2010년 11월 20일 호주의 남부 가정집.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와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할아버지는 하나뿐인 손자를 다정하게 깨웁니다. 오늘은 이 집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데이비드 오치털로니의 17번째 생일입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오셨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촛불을 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은 데이비드가 오늘 행복한 하루였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기를 바랐지만 친구로부터 생일 파티를 하자는 전화를 받고 늦은 시간에 집을 나서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늦지 말라며 당부했고 친구들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데이비드는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 매튜 밀라트가 운전대를 잡았고 데이비드는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엔 코엔 클라인이 있었습니다. 셋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코엔의 옆자리에 처음 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체이스라며 이름만 알려줬을 뿐 더 이상의 소개는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집을 벗어나자 넷은 차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술을 마셨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소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준비해온 술을 다 마시자 매튜는 데이비드에게 숲으로 가자고 합니다. 늦었지만 데이비드는 친구들과 있는 것이 좋아 매튜의 말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숲으로 가면서 매튜는 숲에서 누군가를 죽일 것이라는 섬뜩한 말을 합니다. 특별한 생일 이벤트라고 웃으며 말하는 매튜를 데이비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매튜는 툭하면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느니 죽일 거라는 둥 습관처럼 해왔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탄 자동차는 발랑갈로의 어둡고 컴컴한 숲속으로 들어섰고 한동안 가다가 매튜는 차를 멈추고 시동을 껐습니다. 그러곤 차에서 내려 트렁크로가 무언가를 찾습니다. 데이비드는 깜짝 선물이라도 준비했냐며 코엔에게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코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튜는 이내 물건을 들고 조수석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웃으며 차에서 내리는 데이비드의 머리에 매튜는 둔기로 내리쳤습니다. 순간 바닥에 쓰러진 데이비드가 무슨 일이냐며 매튜에게 상황을 물었지만 매튜의 눈빛은 이미 살기를 띠고 있었고 그의 손엔 양날의 도끼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놀란 데이비드에게 매튜는 도망가 보라고 소리칩니다. 장난이 아님을 느낀 데이비드는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체이스는 깜짝 놀라 코엔에게 매튜를 말리라고 했지만 코엔은 매튜를 말릴 수 없다고 말하곤 차에서 내려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깜깜한 숲에서 도망치다 금세 돌부리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고 매튜와 코엔은 그를 따라잡아 제압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코엔은 휴대전화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데이비드는 영문도 모른 채 매튜에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끝내 매튜는 데이비드에게 무자비하게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매튜와 코엔은 더 이상 데이비드의 신호가 없자 얕게 웅덩이를 파묻고 나뭇가지와 낙엽들로 덮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참 후에 차로 돌아온 매튜와 코엔에게 체이스는 어떤 것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땀을 흘리고 있었고 그들 둘이 서로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튜는 두 명의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준 후 호숫가로 향해 그가 입고 있던 겉옷과 도끼, 데이비드에게서 가져온 아이팟과 휴대전화를 물속에 버린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어젯밤 데이비드가 귀가하지 않은 사실에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평소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노느라 밤을 새우고 집에 들어온 적은 많았습니다. 가족은 이미 데이비드가 불량한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알고 그에게 잔소리도 하고 충고와 부탁도 했었지만 한창 친구가 좋을 나이였던 데이비드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걱정하는 것은 알고 있기에 밤새워 놀더라도 연락이 끊기는 일은 없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외출 이후 데이비드와 전혀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날 오후가 되자 가족은 점차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에 열었을 때
가족은 기다리던 데이비드가 아닌 낯선 소년과 마주합니다. 그는 자신을 체이스라 소개하며 어젯밤 데이비드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숲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차 안에 있어 데이비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매튜와 코엔이 데이비드를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와 체이스는 경찰로 향했고 체이스는 한 번 더 경찰에 이야기하였습니다. 벨랑글로 숲으로 출동한 경찰은 금방 데이비드가 묻힌 얕은 무덤을 발견했고 참혹한 아들의 시신을 마주한 아버지는 오열했습니다. 함께 있던 체이스도 자신이 차 안에서 기다리던 동안 데이비드에게 벌어진 결과를 마주하곤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곧장 매튜와 코엔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코엔의 집에서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엔 15분 길이에 데이비드의 마지막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데이비드는 매튜에게 제발 살려달라며 너에게 충성하겠다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이비드에게 매튜는 네가 나에 대한 소문을 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엄마 돈 훔친 사실을 다른 친구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퍼뜨린 자가 데이비드 너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아니라며 신께 맹세코 그런 적이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눈물 범벅이돼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매튜를 올려다보는 데이비드에게 매튜는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땅을 보라고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매튜는 화가 난 채 네가 소문을 퍼뜨렸다는 말과 자신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고 데이비드는 절대 그런 소문을 내지 않았고 앞으로 너에게 충성을 다할 테니 제발 살려달라는 애원을 계속했지만 끝내는 도끼를 휘두르는 매튜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에 둘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둘은 분리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코엔은 데이비드에게 손대지 않았다며 자신은 무죄라 믿고 있었습니다. 매튜는 신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보고 범행 동기를 데이비드가 낸 소문일 것이라 추측했었지만 주변을 조사한 바 데이비드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매튜가 엄마 돈을 훔쳤다는 소문 자체를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튜는 평상시에도 칼을 들고 다니며 난폭하기까지 해서 코엔과 데이비드를 제외하면 친한 친구는 없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삼촌이 이반 밀라트라며 자랑처럼 떠벌리고 그를 우상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호주에서 이반 밀라트는 이름만으로도 소름이 돋을 정도인 끔찍한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92년까지 남성 2명과 여성 5명을 납치하고 폭행, 강탈하고 살해했습니다. 길을 걷는 배낭 여행객들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한 다음 숲으로 납치해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는 여러 건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매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우상으로 삼았고 동경해왔습니다. 매튜의 어머니는 매튜가 어렸을 적 남편과 이혼하고 멜리쉬라는 성을 써왔지만 매튜는 10대가 되었을 때 친부를 만나면서 자신이 밀라트 가문의 핏줄이라는 것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큰 삼촌이 연쇄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4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성을 멜리쉬에서 밀라트가 바꾸기에 이릅니다. 그는 삼촌의 기사를 찾아보며 점점 더 빠져들었고 매우 심취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인 코엔과 데이비드는 그런 매튜가 가끔 무섭기도 했지만 이내 장난기 많고 재미있는 친구로 돌아왔기에 그들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매튜는 삼촌처럼 호주에서 유명인이 되겠다는 꿈을 정하고 그 대상을 친한 친구였던 데이비드로 삼았습니다. 그의 17번째 생일날을 디데이로 정했고 코엔과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반이 범행했던 벨랑글로 숲에서 죽이고 시신의 처리 방식도 동일하게 얕은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법원은 17살의 청소년이었던 매튜에게 4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매튜의 제안을 거절하면 데이비드 대신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공범이 되었다고 코엔이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범으로 인정된 코엔에게는 32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이들은 현재 성인 교도소로 이감돼 형을 살고 있습니다. 매튜의 열렬한 우상 이반 밀라트는 2019년 74살에 위암과 식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조부모와 부모는 데이비드를 그리워하며 그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순해서 키우기 쉬운 아이였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늘 꽃을 꺾어다 주던 아이가 점차 변해갔지만 흔한 청소년기일 것으로 생각하며 크게 염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 곁에 악마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